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테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미준 멤버십 플랫폼에 원래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 그런 기사라든지 분석 기사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번역을 해서 이제 좀 중요한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 테크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 한 가지의 차트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고요. 이 차트에 대해서 찬찬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테크놀로지가 S&P 500 비중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 얘기는요, 가면 갈수록 테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S&P 500에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진 테크 주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자, 지금 비교를 했는데 뭐랑 뭐를 비교를 했냐면요,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테크주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레이버 쇼티지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언제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지, 그거랑 이제 미국 경제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던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하나의 차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레이버 쇼티지가 굉장히 좀 기승을 부렸던 그런 시기에는 테크놀로지 주식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굉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2015년부터 다시 한번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테크 주식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 적어도 2030년까지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길게 보면 2047년까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테크 주식에 꼭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요, 세 개의 피어리드가 나옵니다. 보시면 파란색 곡선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레이버 쇼티지. 근데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여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토탈 파퓰레이션의 CAGR은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의 약자거든요. 따라서 인구의 상승률 마이너스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인구 상승률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요, 전체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1948년부터 1967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3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군인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아이들을 생산하고, 따라서 이제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일할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뭐 엄청난 추세는 아니었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그런 시기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다시 한번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력 부족 현상은 2030년 정도까지 피크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요, 밑에 나와 있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보시면요, 테크주들이 엄청나게 달린 시기가 바로 이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모자르니까 결국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노동력을 메꾸기 시작했다. 따라서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테크 주식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과거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 차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역사랑 이러한 미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슬슬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테크 주식이 신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트를 통해서 미국 테크 주식 투자에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1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다우존스가 떨어졌습니다. 0.12%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10, 그리고 나스닥은 0.08%.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S&P 500 기준으로 8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커다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지켜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가 가장 좋았는데요. 어닝 결과를 장 전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11.8% 급등했고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4.83, 블록이 플러스 2.39, SMCI,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2.32, 월프스피드 플러스 2.26, 서비스나우 1.86%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쇼피파이가 플러스 1.70, 인투이트 플러스 1.65, KLA 플러스 1.60, G스케일러 플러스 1.50, 브로드컴이 1.48%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고요. 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이 주가의 상승 추세는 굉장히 잔잔했잖아요. 하지만 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로블록스였습니다. 로블록스가 이렇게 11% 이상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닝 결과였습니다.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45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갭으로 봤을 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자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킹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이제 레비뉴, 즉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예약 현황, 부킹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부킹이라는 것은요. 로복스라는 가상화폐를 얼마나 판매했는가 이 수치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 로복스를 가지고 게임을 즐길 것인가 우리가 미래의 매출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제 아들도 그리고 제 딸도 로블록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로벅스를 사게 되면 그게 부킹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로벅스를 애들한테 사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로블록스에서는 무료 게임도 가능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로벅스를 산 사용자들이 로벅스를 지불하면 그게 이제 레비뉴로 잡히는데요. 다 잡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거의 20% 넘어가는 30% 가까운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매출로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난 분기에 로벅스를 많이 판매했습니다. 839.45밀리언을 판매했고요. 작년 대비 19.6%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도 35.78밀리언 추가적인 부킹을 만들어낸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다양한 수치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 DAU를 살펴보면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죠. 따라서 매일매일 로블록스에 들어와서 로블록스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수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하면서 7천만 명을 넘어갔고요. 두 번째로 월 평균 순 결제자 수, 따라서 매달 로벅스를 사는 사람들, 진정한 게이머를 얘기하죠. 우리 아들, 딸은 여기에 들어가진 못하죠. 자, 어쨌든 이 수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1,470만 명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월 평균 순 결제자당 평균 예약 금액입니다. 이거는 한 명당 얼마나 많은 로벅스를 사는가 이거죠. 전년 대비 5% 증가한 19달러 2센트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사용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20%나 증가하면서 160억 시간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DAU당 매일매일 사용하는 활성 사용자 수당 부킹 금액은 11.96달러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모든 수치가 굉장히 커다란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로블록스가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미주온 탑 12의 성적도 좀 보여드리면요. 어제 세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SMCI 슈퍼마이크로가 2.3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엔비디아는 또 올라갔습니다. 1.3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465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74%, 인피니온이 0.00이니까 횡보를 했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0.03, 아마존이 마이너스 0.44, TSMC 마이너스 0.44,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0.82, 우버 마이너스 0.84, 소파이 마이너스 1.48, 팔란티어 마이너스 1.65, 마지막으로 나비타스 3.32%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진 않았다. 어제는 좀 잔잔한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굵직굵직한 어닝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온큐 어닝 결과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의 3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0.2, 아직까지는 적자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7센트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6.1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21%를 마크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1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해설이 들어간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수요일 날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인 아이온큐의 주가는 분기별 예약이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나서 연장 거래에서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분기의 주당 순손실은요 22센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 대비 오히려 확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에 비해서도 7센트가 부족했죠. 하지만 매출은 61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예상치를 110만 달러 상회했다. 따라서 어닝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반면 매출은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부킹이 중요할 텐데요. 아이온큐는 3분기 예약액이 2,630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분기에는 2,800만 달러였기 때문에 2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좀 둔화되는 수치죠. 따라서 예약 금액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상용화 첫 3년 동안 누적 예약 1억 달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이 목표를요 오히려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앞으로도 부킹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의 하이라이트 스토리는 역시 미국 공군 연구소와 2,5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움 기반 트랩 이온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2대 배치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회사는 연간 매출 예측 가이던스를 이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1,890만 달러에서 1,930만 달러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2,120만에서 2,200만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죠. 컨센서스는요 1,914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랑 많은 차이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약도 좋습니다. 예약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6천만 달러에서 6,300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가이던스는 4,900에서 5,600만 달러였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가이던스는 굉장히 훌륭했고요. 또한 매출의 성장률도 굉장히 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대비해서 순손실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어닝 수치가 조금 더 순손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옥에 튀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아이온큐가 이제 공동 창립자의 그 회사 떠난 소식에 약간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 전 세계 최고의 VPN 제공업체 익스프레스 VPN이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익스프레스 VPN이 뭔지 잘 모르신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온라인상 위치를 바꿔주는 앱인데요. 선택 가능한 나라가 105개국이나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아무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익스프레스 VPN을 설치하면서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지역에 따라 보여주는 컨텐츠가 달라서요.
익스프레스 VPN과 함께 이용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매트릭스 시리즈는 프랑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한국 드라마인 프로듀서는요 일본에서만, 또 꽃보다 남자는 독일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사용법도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고 속도도 빨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스프레스 VPN으로 개인정보도 보호하시고 재미있는 넷플릭스 영화나 스포츠 경기도 마음껏 시청하고 싶으시다면요, 설명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 expressvpn.com/미준 클릭하시면요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어닝 결과고요. 이번에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캠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암의 어닝 실적입니다. 암이 이번에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상장 이후에 첫 번째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7%나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이하의 어닝 결과가 나왔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암이 수요일 날 기업 공개 후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한 수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사업 규모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긍정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암의 주가는요, 매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7% 가까이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요, 논갭 EPS가 36센트가 보고가 됐고요. 매출은 8억 6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는요, 7억 4,43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예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나은 수치를 보고를 한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12월 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7억 2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주당 순이익은 21센트에서 28센트 사이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월가의 전망은 7억 3천만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그러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고요. 그리고 또한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27센트니까 27에서 28이면 지금 가이던스가 오히려 전망치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수치죠. 아까 논갭 EPS는 주당 36센트였는데요. 갭으로 살펴보면 사실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11센트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갭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IPO 때문이었죠. 이번에 기업 공개로 인해서 발생한 5억 달러 이상의 일회성 주식 기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억 달러면 엄청나죠.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8억 6천이었는데 거기에서 5억 달러 이상이 일회성 주식 기반 보상으로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갭만 보면 안 되고 논갭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갭에는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매출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운영에서 오지 않는 이러한 비용과 매출을 제외하고 논갭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정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 논갭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5억 달러 이상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고 향후 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긴 합니다.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상장 이후에 얼마가는요, 조금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총 수익을 보시면요, 분기 동안 연간 기준으로 28%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제외한 총 수익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자, 암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암의 지적 재산은 거의 모든 스마트폰 그리고 다수의 PC, 기타 칩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암이 얘기하기를 해당 분기 동안, 지난 분기 동안 무려 71억 개 이상의 암 기반 칩이 출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없으면 거의 뭐 칩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죠. 자, 암은 로열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칩 제조업체가 암 호환 칩을 구축하기 위해 암의 최종 칩 가격의 일부를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특허에서 들어오는 로열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보다 완벽한 칩 설계를 위한 라이센스를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칩 제조업체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로열티 수익은요, 4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요. 라이선스 매출이 무려 3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인 라이선스 매출 증가는요. 암이 현재 고객사에게 더 많은 양의 기술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암은요, 라이선스 매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설명을 했는데 테크 기업들과 많은 장기 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이 부분의 성장이 향후 분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경제 상황 때문에 라이선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번 실적을 보시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암의 실적은요, 뭐 7% 떨어질 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는 갭이 아니라 논갭으로 봐도 36센트 만드는데 그쳤잖아요. 따라서 암 같은 기업은요, 지금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사실 1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암의 주가를 보시면 54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지금 멀티플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54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벽한 어닝을 발표하지 못하면 이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버진 갤럭틱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어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15%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닝 결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3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0.28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5센트나 추가적인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순손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매출은 1.7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120.8%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64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버진 갤럭틱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힘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규모는요, 1.1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11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11억 달러는 지금 예상하기로 충분할 것이다. 언제까지 충분하냐면요, 첫 번째 델타 클래스 스페이스십을 가져올 때까지 충분하다. 델타 클래스 스페이스십은요, 차세대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세대 우주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우주선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운행을 못하죠. 따라서 대량으로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델타 클래스 스페이스십이라는 것을 차세대 우주선을 만들면서 매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야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를 긍정적인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는 202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매출 4분기에 대한 매출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3 밀리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는 1.7이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다음 분기에 125 밀리언에서 135 밀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태울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현금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버진 갤럭틱은 차세대 델타급 우주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주선 운항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은 지난 6월부터 매달 한 번씩이요, 상업용 우주선을 계속해서 보내왔죠. 그런데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새로운 델타 우주선의 최종 조립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년 2024년 중반부터는요, 우주 여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제부터는 VSS 유니티 우주선의 그 비행 간격을 분기에 한 번으로 줄일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매달 우주여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가 이제 막 6월 달부터 매달 우주선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이후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뭐 분기에 한 번씩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중반이 되면 잠정적으로 우주여행을 중단한다.
물론 이제 길게 봐서는요, 델타 우주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한 달에 한 번 보내서는 이 마진이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매주 한 번씩 우주선이 우주여행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버진 갤럭틱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우주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우주선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건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발표 이후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재조정하기 위해 화요일 날 약 185명의 직원, 즉 전체 직원의 18%를 해고했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번 감원으로 인해서 버진 갤럭틱의 총 직원 수는요, 84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연간 2,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해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 그리고 또 인원 감축,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나가겠다, 이러한 소식이 겹치는 어떻게 보면 믹스된 결과였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도의 상무장관을 만나서 시장 진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인도 상무부 장관 피유시 고얄이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자, 인도의 상무부 고얄 장관이 다음 주에 미국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와 함께 인도 시장 진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통이 밝혔다라고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고얄 장관과 머스크의 만남은 지난 6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인도 총리를 만난 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를 만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인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자가 드디어 이제 머스크랑 만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번에 미국에서 개최될 머스크와 고얄 장관의 논의는요, 상당히 다양한 주제가 토론이 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도 공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도의 공장을 설립해야만 이제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4,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인도에서 제조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굉장히 좀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인도 시장은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가서 활약하기에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저가형 자동차를 만든다면 인도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세 번째로 더 많은 부품을 인도에서 조달하는 거. 마지막으로 전국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러한 계획들, 따라서 다양한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고얄 장관과 일론 머스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추진 중인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책이 뭐냐면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가 현지에서 제조를 약속하게 되면, 따라서 뭐 공장을 설립하고요. 일부는 인도에서 이제 제조를 시작하게 되면요. 현재는 이제 세율이 100%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지금 인도에 수입하기에는 세율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15%까지 낮춰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인도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와서 일론 머스크랑 만나게 되면요, 구체적인 계획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나마 밝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리비안이죠.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리비안이 변곡점에 도착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안 오토모티브즈는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애널리스트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화요일 날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 그리고 매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어닝 실적을 제가 좀 보고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죠. 일단 첫 번째로요,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150% 이상 급상승을 했고요. 또한 2023년 총 생산 가이던스를 54,000대로 증가시켰습니다. 상향 조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한테나 우리 전기밴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는 상승했지만 당일에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기차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리비안의 경쟁사들은 더 안 좋습니다. 일단 루시드는 어제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연간 생산량 목표를 줄였죠. 원래는 올해 10,000대를 생산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10,000대가 안 되겠다. 8,000대에서 8,500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생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목표를 줄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GM 그리고 포드 가장 중요한 3대 기업이요. 지금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증가를 이유로 해서 자동차 생산 능력 확장을 늦췄거든요. 투자를 늦춘다는 거죠. 특히 포드는 10월 26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북미의 많은 고객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지나치게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만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제조 투자를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매크로의 영향으로 해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요. 대중들이 원하는 상품 그리고 가격대를 설정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은 진통을 겪는 것이 전기차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13명은 바이, 6명만 홀드고요. 단 1명만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리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주가는 17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44달러나 되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28.17.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6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요 15달러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하방 압력은 굉장히 작은 거죠. 따라서 리스크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일단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마크 델라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목표 주가를 이번에 2달러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화요일 날 종가 대비 주가가 43.5%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델라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리비안이 지금 경영진이 차량당 총이익을 분기별로 계속 개선시키고 있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2달러 정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델라니는요. 아직까지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만 상승시키고 아직까지 매수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자, 왜냐하면 EV 산업의 높은 경쟁 수준, 따라서 지금 너무나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리비안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아직까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저기 투자할 곳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세트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점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수익성이 달성되는 시기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따라서 지금은 아직까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아니면 2026년이 될지 언제쯤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조금 더 가시성이 가속화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버코어 ISI인데요. 에버코어 ISI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35달러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0%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에버코어 ISI의 전문가 이름은 크리스 맥널리고요. 크리스 맥널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비안 투자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번에 매도세는 지금 현재 전기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잖아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보기에는요. 2024년 말 정도가 되면 총 마진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총 마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핏 마진이 아니라 직접 비용을 제외한 총 마진이다.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콜린 랭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시야가 흐릿하다. 따라서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5달러 올리면서 24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리비안은 낮은 광고 비용을 유지하면서 고객 비반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증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24년에 손익분기점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파이퍼 샌들러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리비안이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 4분기에서 8분기 동안 따라서 앞으로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요. 자본 지출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얼마나 현금을 많이 태우는지 그리고 순이익이 언제쯤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느낌이 들게 될런지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드 포터는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비안이 갖춘 실행력을 고려할 때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리비안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3분기 소진율을 고려할 때 리비안은 2025년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24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아마존 주주 입장에서요,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테무라는 이커머스 기업의 등장인데요. 테무를 이용해 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가격이 너무나 저렴합니다. 왜냐면요,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굉장히 독특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존에 정말 엄청난 경쟁 기업이 하나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강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테무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구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볼 때는 로열티 프로그램의 강화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유료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다른 경쟁 기업이 등장하더라도 그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과연 아마존은요, 로열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기본 의료 서비스 체인을 리테일 운영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프라임 가입자에게 할인된 원 메디칼 멤버십을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수요일 날 프라임 멤버에 대한 새로운 혜택으로 원 메디칼 멤버십을요, 연간 100달러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래 이제 원 메디칼 멤버십의 가격은 199달러인데 99달러만 내면 원 메디칼 멤버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임 구독료는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 연간 139달러입니다. 139달러를 내면요, 굉장히 빠른 배송, 아무리 늦어도 하루 만에 오죠.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라임 구독을 통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고요, 기존 고객이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많이 늘어났겠죠. 자, 원 메디칼로 돌아갑니다. 원 메디칼의 연간 멤버가 되면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진료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요, 의료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격 진료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마존은 지난 2월 달에 원 메디칼의 모기업인 원 라이프 헬스케어를 34억 9천만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고요. 아마존은 이거 말고도 2018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억 5천만 달러의 처방약 회사인 필팩을 인수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원 메디칼은요, 온라인 약국 그리고 경미한 건강 상태를 위한 온라인 클리닉을 포함한 아마존의 의료 서비스 운영의 중심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원 메디칼도 좀 키워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라임 멤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2억 명 넘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프라임 멤버는 원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게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할인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으로 원 메디칼 멤버십을 이렇게 저가에 제공하면서 프라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따라서 아마존의 생태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가지의 장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이 만드는 반도체 TPU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은 한 단계 위다, 이러한 평가까지 받는 그런 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구글은 이 TPU를 구글 내에서만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구글이 드디어 새로운 AI 칩을 엔트로픽에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스타트업 기업인 엔트로픽에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 중심 칩 프로세서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새롭게 등장하는 칩 이름이 나오는데요. 5세대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보통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줄여서 TPU라고 부르거든요. TPU V5E라는 칩이 나오는데요. 이 칩은요, 구글의 연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은요, 이 TPU가 스타트업 대규모 언어 모델인 클로드를 구동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클로드는 챗GPT에 이어서 지금 업계에서 두 번째로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 챗봇입니다.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나오는데요.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TPU의 효율성에 정말 흥분하고 있다. 엄청나게 좋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구글은요, TPU V5E가 LLM, 자연어 처리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TPU V5E 같은 경우는요, 비용 효율성을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달러당 최대 2배 높은 훈련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LLM, 제너러티브 AI 모델에 달러당 최대 2.5배 정도의 성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TPU라는 반도체에 대한 성능은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모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성능을 향상시켰다. 굉장한 느낌이 들죠. 자, 이번 달에는 구글이 엔트로픽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GPT를 만드는 오픈 AI랑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과 손을 잡으면서 인공지능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아마존이 지금 엔트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따라서 두 기업 역시도 지금 구글 못지않은 굉장히 좀 강력한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중이다. 엔트로픽은요,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함께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다크호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1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의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우리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다시 취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